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갑 출신 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또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비지배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은 더욱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시급히 내란을 청산하고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대화된 배제와 극단의 정치의 벽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 위에 적대의 정치를 공존의 정치로 건설합시다. 과격성의 경쟁에서 유능성의 경쟁으로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어 봅시다. 절박한 민생과 평화 그리고 국익이 우리 국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민생, 평화, 국익 앞에서만큼은 협치의 싹도 피워봅시다. 외교부 장관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조지아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으로 급한 상황은 우선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이 일이 한미 동맹에 비추어서 합당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치기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또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사동맹의 의미를 넘어서 말 그대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계기로 전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비온 뒤에 땅 굳는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엔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서 재입국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확약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추방 기록은 아니더라도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네, 전혀 기록이 안 남기로 상호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여전합니다. 조지아주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이번 사건을 두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구금자가 아니라 미국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체포 구금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특히 연행자 중에 일부는 PPT와 같이 적법한 비자 상태인데도 불법으로 간주해서 추방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억류됐던 모든 분들을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서 접촉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대우가 한일 간의 부당한 차별 대우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게 이게 미국 맞는 거냐 이런 의구심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드는데 대한민국에게 동맹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우리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이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 생각은 뭡니까? 네, 탈냉전 이후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민 문제로 또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PPT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캐나다,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호주의 예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미국과 관련한 이른바 한국 동반자법을 비롯해서 취업 등의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에 미 의회를 방문해서 관련 의원들을 면담하고 이런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방문한 크리스토퍼 부장관도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공개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기로 약속을 했고, 사과도 했고요. 네, 사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충격을 하나 더 재론합니다.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 수갑의 등장입니다. 이는 명백한 가혹행위고 반인권적 행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UN 최저 기준 규칙에도 위반되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한국인들에게 미국 당국은 당연히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었다. 이런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바뀔 건 바뀌어야 하고 개선될 건 개선돼야 한다.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이 정당하고 마땅한 우려로 표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기회가 된 대로 미 정부 당국에 전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PPT 하나 띄우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한마디로 남북 관계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 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평화는 뿌리부터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의 계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밝힌 3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북은 사실 적대적 두국가론의 배경 속에 대한민국 자체가 남의 최대 위협입니다. 그런 속에서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사실상 흡수 통일의 의도를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사실 보수 정부였던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설정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 관계,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는 것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평화 공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3원칙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흡수 통일 추구하지 않겠다.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여튼 3원칙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잠깐 나왔는데 북에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 국가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장관의 생각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같이 고민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진보 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공식적인 통일 방안으로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2단계가 국가연합 단계입니다. 국가연합 단계라는 것은 두 국가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국제법적으로 이미 두 국가입니다. 현실적으로 두 국가입니다. 다만 이것을 평화적인 두 국가로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과제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세 인식부터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북경에서 전승절 행사의 의미를 두고 북이 이야기하는 신냉전 구도의 서막이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그 3자 정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중국의 셈법이 좀 다르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뭐 이런 해석도 공존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각에서는 신냉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명백한 것은 신냉전 또는 3자 동맹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결코 국익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3자 정상회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자 군사훈련도 없지 않습니까? 양자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북중 관계, 북러 동맹, 그리고 중러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자 연대를 그것을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국제사회에 3자 공조의 그런 이미지와 인상을 발신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얼마든지 이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세 유동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전히 북은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착된 상태를 풀기 위해서 또 정세의 그 유동성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좀 더 능동적이고 비상한 대응 이런 데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뭐 대담한 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잘한 제안이나 늘 되풀이됐던 레파토리 뭐 이런 거는 북이 응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그런 측면에서는 획기적이고 말하자면 통 큰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사훈련 혹은 연합훈련 이런 것들의 중단일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낸 마중물이 2018년 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여기에 호응해서 나온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부터 한반도의 봄이 시작됐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군사연습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 한반도의 정세 악화를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착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관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사가 되어서 대통령의 정권 이런 것들을 위임받고 중국이나 미국 등의 그 루트를 통해서 북과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를 푸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남북 관계는 공식성, 공개성, 대중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그 취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상의해서 통일부 장관께서 특사로 나서 보시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만큼 이것을 뒷받침할 과제가 우리 정부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사 외교를 활용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에이펙 참가 관련해서 공식 측정은 없을 거다 뭐 이런 보도도 흘러왔던데 유엔 총회 연설서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북을 국제사회 모든 분야로 초대하고 특히 경주 에이펙에 초청하는 이런 제안을 하고 남북 정상 간에 혹은 더 나아가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 없습니까? 다자부대에 북한 지도자가 선다면 그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 달 반 남은 에이펙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거나 초청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 오는 기회를 살려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교신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시도를 장관께서 주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상적인 국제적 행동과 역할 이런 것들에도 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제재 완화, 해제 이런 것들을 위한 장관의 역할, 노력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대화 체계의 조건은 허들이 높아지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나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한 장관의 비상한 노력 기울여 보실 생각 없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7년 전에 민생 경제에 관한 제재 5가지를 푸는 조건으로 영변 핵의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기를 했던 그 딜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국 일각에서도 후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북이 간절하게 사실 대화의 수요가, 북미 대화의 수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제재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장관이 국제 무대에 나서서 대한민국이 평화의 무대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메시지를 타전하는 그런 역할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네.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9.19 군사조치의 선제적이고 단계적인 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그 실천이 있습니까? 네, 9.19 군사 조치에 대해서 먼저 대북 확성기 중지, 철거, 그리고 대북 방송 AM, FM 중지 등 낮은 단계부터 지금 접근하고 있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접경 지역의 평화적 구축 이런 과제는 매우 중요하고 그동안 성과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농업행위나 안보 관광이 확대되는 것도 있고 이른바 민통선 내부의 평화적 발전 이런 것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여전히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통선을 좀 더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진출입 절차를 간소해달라는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고 부분적으로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인적 잔류 이런 것들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쯤 재검토할 때가 됐는데 장관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또 생활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현재 민통선 MDL 선상에서 70년대 초반에 27km, 20km, 15km, 10km까지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5km까지 지금 줄일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출입국 민통선 내의 출입 절차도 RFID라는 이 방식보다는 스마트의 웹을 받아서 위치 소재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자유롭고 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금년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GPS 장치를 활용하면 그 실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이동 네. 확인도 되고 또 예전에는 위치 A로 들어가면 A 코스로 나와야 되는데 저쪽 북쪽, 동쪽, 서쪽 없이 아무데나 출입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부언하면 명백히 이거는 평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120만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민생 문제이기도 하다. 절박한 민생 문제로도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감한 규제를 협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일 과거사 협상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난 정부의 협상을 뒤엎어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우리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원칙의 문제와 외교적인 연속성의 문제가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를 고심한 끝에 외교적인 연속성의 문제를 일단 중시한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광복 80주년의 시간이잖아요. 역사적인 진실, 역사적인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균형 있게 또 정의롭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네, 대법원 알겠습니다. 판결도 있고요. 또 유엔의 어떤 그런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두루 감안할 때 그냥 단지 없었던 일로 붙여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점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진실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그리고 피해자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정부질을 마치며 두 가지만 추가해서 제안합니다. 하나는 광복군과 관련한 제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이 11월 17일은 광복군 창군 기념일입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뿌리듯 광복군은 명백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입니다. 국군의 날 변경 등을 포함해서 정부 차원의 의미 있는 규정을 해주시고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등의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철거 한 해 만에 하던 저급한 논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부와 보훈부의 입장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제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명백한 뿌리라면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역사적 절차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복 80주년을 기해서 개인 자격으로 귀환했던 1945년 11월 23일의 임시정부와 달리 올해 11월 23일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충칭으로부터의 공식 귀환을 정부 차원에서도 완료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보훈부 장관과 협의하시고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